80세의 할머니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말풍선을 찾느라 하루가 걸리고 글자 하나 쓰는데 10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에게 얘들아, 할미가 카톡 보낸다는 첫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다시 연결된 한 할머니의 감동실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이 주는 기쁨을 담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영상을 보면 용기가 생길 겁니다. 80년 평생 새로운 것에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투지폰 하나로 전화만 걸고 받는 것도 벅차다고 생각했었지요. 숫자 버튼을 꾹꾹 눌러서 전화를 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눈길이 가는 풍경이 생겼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젊은이들은 모두 손안에 작은 네모난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킥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즐거워 보여서 나도 모르게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자식들이 찾아와 내게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 이제 스마트폰 하나 장만하셔야죠. 이 집 폰은 이제 곧 안 된대요 하며 새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화면이 마치 낯선 외국인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이거 카톡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초록색 아이콘 누르면 돼요 하고, 손녀딸은 할머니, 이거 사진 찍는 거예요. 여기 이 버튼 누르면 찰칵 하고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을 때는 알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그 초록색 버튼이 어디 있었지? 아이콘이 뭐였더라? 카톡이 뭐고 톡방이 뭐야?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온통 낯선 그림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것을 눌러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 또다시 나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 국가에서 보내준 생활지원사분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분은 매주 목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핸드폰 공부하러 왔어요. 하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 참 고마웠습니다. 매주 한 번씩 내 손을 잡고 찬찬히 핸드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수업은 카톡이라는 것을 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초록색 말풍선 보이시죠? 이게 카카오톡이에요. 여기를 톡 한번 눌러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엉뚱한 곳을 눌러버렸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머님. 천천히 하시면 돼요. 다시 해봐요. 지원사님은 조금도 다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실수할 때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카톡 앱을 여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열고 닫고 다시 열고 다시 닫고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글자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님, 이 키보드 보이시죠? 여기서 기역을 누르시고 R을 누르면 가가 돼요. 천천히 설명을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기역을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자판이 너무 작아서 내가 원하는 글자 옆에 글자를 자꾸 눌렀습니다. 아이고, 또 틀렸네. 어머님,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가나다를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누를 때마다 아이고, 이게 맞나? 틀리면 어쩌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썼다 벗었다. 얼굴을 핸드폰 가까이 들이댔다 멀리했다.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해도 다음 주가 되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다 까먹었네요. 지원사님은 웃으며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이를 먹으니 정말 바보가 되는구나.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서 핸드폰을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나는 못하겠어요.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원사님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 시어머님도 처음엔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더 잘 쓰세요. 유튜브도 보시고 쇼핑도 하세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어머님도 꼭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목요일마다 지원사님이 오셨고 나머지 요일에는 혼자 연습했습니다. 공책에 핸드폰 화면을 그려가며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나온다. 이 그림을 누르면 카톡이 열린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핸드폰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카톡 앱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글자판을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을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턴가 손가락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초록색 말풍선을 찾아 누르고 키보드가 나오면 글자를 찾아 눌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생활지원사님이 이제 직접 해보세요라고 하셨을 때 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카톡방에 글을 썼습니다. 얘들아, 할미가 카톡 보낸다. 잘들 지내고 있지? 글자 하나하나 쓰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지만 나는 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막내 아들이 만들어 놓은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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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에서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어머, 엄마가 카톡을. 할머니 대박. 엄마, 최고십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온 가족이 와. 할머니 최고.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하트 이모티콘을 잔뜩 보냈고 손자는 박수치는 그림을 보냈습니다. 생활지원사님도 내 손을 꼭 잡으며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손으로 쓴 글자가 핸드폰 화면에 떴다는 사실이, 그 글자가 멀리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경기도에 사는 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배운 것은 사진 찍기였습니다. 어머님, 이 버튼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면 사진이 찍혀요. 지원사님이 알려준 대로 카메라 그림을 누르고 화면에 찍고 싶은 것을 맞춘 다음 동그란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습니다. 어머, 정말 찍혔네. 첫 번째로 찍은 사진은 마당에 핀 코스모스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흐릿했지만 내 손으로 찍은 첫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족 톡방에 보냈더니
또다시 핸드폰이 울려댔습니다. 엄마 사진까지. 할머니 이제 프로네요. 사진 찍기에 재미를 붙인 나는 집안 곳곳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 핀 상추, 내가 기르는 화분, 마당을 찾아온 고양이, 저녁 하늘의 노을. 무엇이든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진 보내주시니까 엄마가 뭐 하시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찍어서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세탁기 돌리는 방법이야. 잘 봐. 이 버튼 누르고 이 버튼 누르면 돼. 핸드폰 화면 속에서 아들의 손이 세탁기 버튼을 차근차근 눌러주었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을 돌려보며 따라했습니다. 엄마, 선풍기 켜는 법이야. 이거 잘 보고 따라해봐. 선풍기 리모컨 사용법도 영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되돌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원사님이 차근차근 알려주셨고 나는 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제는 동영상을 보는 것도 멈추는 것도 자유자재입니다. 세탁기도 선풍기도 전자레인지도 척척 혼자서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물어야 했는데 이제는 핸드폰에서 아들이 보내준 영상을 찾아보면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다는 것,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요즘 나는 날씨도 핸드폰으로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뉴스 시간을 기다렸다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이제는 핸드폰에 있는 날씨 앱을 누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대요. 모레는 춥대요. 텃밭에 나갈 때, 장을 보러 갈 때,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산을 챙겨야 할지, 긴 옷을 입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핸드폰이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어 먹는 약이 많아지다 보니 언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자꾸 까먹었습니다. 아들이 알람 기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침 9시에 혈압약, 점심 12시에 고지혈증약, 이렇게 알람 맞춰뒀어.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핸드폰이 울립니다. 띠리링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럼 나는 약통을 꺼내 약을 먹습니다. 덕분에 약을 거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음성 메시지 보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글자를 쓰는 것은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음성 메시지는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면 되니까 훨씬 쉬웠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길게 누르고 말을 하고 손을 떼면 녹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떨려서 하다가 끊기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보냅니다. 얘들아, 엄마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너희들도 건강 조심하고 목소리로 안부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글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도 목소리에는 다 담깁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할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영상 통화를 배웠습니다. 어머님, 이거 누르면 영상 통화가 돼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정말일까 싶어 반신반의했습니다. 지원사님이 전화를 걸었더니 핸드폰 화면에 지원사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생생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 어머, 신기하네. 진짜 보여. 경기도에 사는 큰딸과 첫 영상 통화를 했을 때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여요? 저 보이죠? 보여. 우리 딸 얼굴 보이네. 6개월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멀어서 자주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는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얼굴색이 좋아 보여요. 응, 나 건강해. 너는 살 좀 찐 거 아니야? 엄마는 영상통화로도 그걸 보시네. 서울에 사는 손자와도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그림에 들이대면 내 화면에 그림이 나타납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할머니 집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자 그림 참 잘 그렸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핸드폰 하나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요즘은 카톡방에 사진도 자주 보냅니다. 텃밭에 핀 예쁜 꽃을 찍어서, 내가 직접 만든 반찬을 찍어서, 마당에 놀러온 참새를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깍두기 담갔다. 맛있어 보이지? 사진을 보낸 지 채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옵니다. 와, 엄마 깍두기 최고예요. 맛있어 보이는데 택배로 보내주세요. 자식들의 반응을 보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할 줄 아시네. 놀라워하는 자식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기 보이시죠? 작은 화면을 확대해서 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2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리면 사진이 커집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증손자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보다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튜브라는 것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튜브에는 재미있는 영상이 많아요. 노래도 듣고 요리도 배우고 여행도 구경할 수 있어요. 반신반의하며 배웠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옛날 노래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가수의 노래도 나오고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도 나옵니다. 이 노래 정말 오래됐는데 여기 있네. 이미자, 남진, 나훈아. 내가 좋아하던 가수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핸드폰을 탁자에 놓고 빨래를 개면서 옛날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요리 영상도 자주 봅니다. 물 없이 갈비찜 만들기, 폭신한 계란찜 만드는 법. 젊은 사람들이 요리하는 걸 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게 되는구나. 영상을 보고 따라해서 만든 음식을 손자에게 해주었더니,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고 놀랐습니다. 할머니도 공부한다. 지난주에는 버스 앱도 배웠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어서 항상 일찍 나갔습니다. 추운 날씨에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지원사가 버스 앱을 깔아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721번 버스가 3분 후에 온대요. 정말? 어떻게 알아? 핸드폰이 알려주는 거예요. GPS라는 게 있어서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대요.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버스가 5분 전에 오면 그때 나가면 됩니다. 추운 날씨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막내 손자는 매일 저녁 나에게 사진을 보냅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 짜장면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만든 종이 비행기예요. 할머니,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나도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 손자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구나. 저녁은 먹었니? 하고 물으면 손자가 답장합니다. 네, 할머니. 먹었어요. 할머니도 드셨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일 때만 보던 손자를 이제는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 화면으로지만 그래도 매일 손자의 일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옆집 할머니도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도 카톡방 하나 만들자. 거기서 얘기하면 되잖아. 같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 넷이서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꽃할매 수다방입니다. 생활지원사님이 도와주셔서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점심 먹고 가자. 내일 날씨 춥대. 두껍게 입어. 나 병원 가는데 누가 같이 갈래?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전에는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할머니가 사진을 보냅니다. 텃밭에서 키운 상추 사진입니다. 내가 키운 상추 좀 봐. 싱싱하지? 김할머니가 답장합니다. 나도 키우는데 내 거는 벌레 먹었어. 최할머니가 음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올해 상추 농사 망했어. 하하. 우리는 핸드폰을 보며 킥킥 웃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옆에서 수다 떠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건강 앱도 깔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혈압 재면 여기에 기록하세요. 그럼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핸드폰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처음에는 숫자 입력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혈압 130에 80이에요. 며느리가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상이네요. 잘 관리하고 계세요. 병원 예약도 핸드폰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직접 가서 예약을 하거나 전화로 했는데 이제는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설정해둔 병원 앱을 열어서 날짜를 선택하고 시간을 선택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 시간이 가까워지면 핸드폰이 알려줍니다. 내일 오전 10시 병원 예약이 있습니다. 덕분에 병원 예약을 깜빡 잊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뉴스도 핸드폰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사다 보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봤는데 이제는 핸드폰에서 뉴스 앱을 열면 오늘의 소식들이 나옵니다. 글자가 작아서 돋보기 안경을 쓰고 봅니다. 지원사님이 글자 크기를 키우는 법도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안경은 필요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부에서 노인 복지,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손자들과 영상 통화할 때 할머니도 뉴스 봤어. 요즘 이런 일이 있더라 하고 이야기하면 손자가 놀랍니다. 할머니, 그것도 아세요? 할머니도 공부한다니까. 봄이 왔을 때 나는 집 앞 벚꽃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올해도 벚꽃이 피었네. 너희들도 꽃 구경 가거라. 여름이 왔을 때 텃밭에서 딴 오이와 토마토를 찍어서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키운 오이다. 싱싱하지? 가을이 왔을 때 마당에 쌓인 낙엽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 겨울이 오려나 봐. 겨울이 왔을 때 눈 내린 풍경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첫눈이 왔다. 예쁘지? 사계절의 변화를, 내 일상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자식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계절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내 80번째 생일날 자식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엄마, 항상 건강하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서울, 경기도에 흩어져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각자 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으로 하나하나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자주 못 만난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덕분에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매일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엄마가 스마트폰 배우신 게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배워라고 말했던 그날을. 요즘 나는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카톡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초록색 버튼 보이죠? 이걸 누르면 돼요.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 돼요. 내가 배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다른 할머니들의 어려움이 이해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카톡을 보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해냈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처음 카톡을 보냈을 때 느꼈던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지난주 손자의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가기는 어려워서 못 갔는데 며느리가 영상통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준호가 무대에 올라가요. 같이 보세요. 핸드폰을 귀에 대지 말고 화면을 보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눈앞에 들고 보니까 무대가 보였습니다. 조금 흔들리고 소리가 약간 울리긴 했지만 손자가 무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여기 있다. 물론 손자는 듣지 못했지만 나는 계속 응원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며느리가 카메라를 손자에게 돌렸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그럼 할머니가 다 봤지. 우리 손자 정말 잘했어. 비록 현장에는 가지 못했지만 핸드폰으로라도 손자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가끔 핸드폰이 업데이트가 되면 화면이 바뀌어서 당황합니다. 익숙해진 버튼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또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 버튼이 여기 있었는데. 당황해서 생활지원사에게 전화합니다. 생활지원사가 영상통화로 보면서 알려줍니다. 어머님, 이제 그 버튼이 여기로 옮겨갔어요. 가끔은 실수로 이상한 버튼을 눌러서 화면이 이상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큰일 났다. 뭘 잘못 눌렀나?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합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되지. 배웠던 대로 하나씩 해봅니다. 안 되면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아들이 특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엄마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엄마 문자로 링크 오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엄마 경찰이라고 하거나 은행이라고 해도 돈 이야기 나오면 바로 끊으세요. 생활지원사님도 아들도 며느리도 계속 당부했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나도 조심합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고 이상한 문자는 바로 지웁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끊고 자식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다음에 배우고 싶은 것도 생겼습니다. 지도 앱을 배우고 싶습니다. 길을 찾아주는 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배우면 혼자서도 처음 가는 곳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앱도 배우고 싶습니다. 유튜브 말고 음악만 전문으로 듣는 앱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진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배우고 싶습니다. 손녀딸이 보내는 사진을 보면 귀여운 글씨도 쓰여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던데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지난달 생활지원사님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1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와주셨던 그분이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그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어요.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발전하셨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한참을 포옹했습니다.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알려준 것들로 이제는 내가 다른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요즘 나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족 톡방에 좋은 아침 메시지를 보냅니다. 멀리서 자식들이 답장을 보냅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침을 먹고 혈압을 재고 앱에 기록합니다. 텃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예쁜 꽃이 피면 사진을 찍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유튜브로 옛날 노래를 듣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친구 할머니들과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손자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핸드폰 덕분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끔 경로당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이 말합니다. 나는 못 배워. 너무 어려워. 나이 먹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하다가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배우면 돼요. 나도 80살에 배웠는데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80세의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내 손안에 이 작은 네모난 핸드폰은 잊고 살았던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창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과 매일 연결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늙은 게 아닐까?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우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나의 스마트폰 도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도 앱도 배우고 음악 앱도 배우고 사진 꾸미기도 배울 겁니다. 손자들이 알려주는 새로운 것들도 계속 배울 겁니다. 오늘도 나는 손안에 네모난 창문을 열고 세상과 연결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